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11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이 이제 조사 목적에 따른 이제 마케팅 조사의 종류 중 전문가 의견 조사, 문헌 조사 등이 이루어지는 조사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이 조사 목적에 따른 그 마케팅 조사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5번에서 설명을 했다라고 했는데 우리 잠깐 5번을 한번 볼까요? 5번을 보시면 여기 보시게 되면 아까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우리가 탐색조사, 기술조사, 그 다음에 인가조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탐색조사 중에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 탐색조사의 예가 전문가 의견을 조사한다거나 문헌을 조사한다거나 사례 연구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탐색 조사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11번에 보게 되면 전문가 의견 조사, 그 다음에 문헌 조사,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조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탐색 조사가 되겠습니다. 탐색 조사. 예. 정답은 탐색 조사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그 조사 목적에 따른 마케팅 조사 종류는 탐색, 기술, 인과 조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자료 오류와 무응답 오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이 자료 오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기서 뭐 보시다시피 자료를 수집했어요. 우리가 자료를 수집했지만 이렇게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분석하려면 이제 그냥은 안 되고 이 컴퓨터로 이제 옮겨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이제 옮기는 과정에서 이제 잘못 기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발생하는 오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응답 오류라는 게 있습니다. 무응답 오류. 그래서 무응답 오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응답을 안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생기는 오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보시다시피 응답자의 거절이나 비접촉으로 인한 오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무응답 오류를 줄이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첫 번째가 이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자료를 얻기 위해서 이제 피조사자들에게 어떤 그 접촉을 하겠죠. 뭐 전화를 하든 뭐 질문을 하든 아니 그러니까 전화를 하든 뭐 우편을 보내든 아니면 뭐 좀 모이시라고 해가지고 면접을 하든 근데 만약에 그 피조사자가 뭐 나랑 별로 관계도 없는 걸 막 질문하네 그러면 응답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하고자 하는 그러한 성격에 맞는 조사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제 그 조사에 맞는 정확한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리스트 클리닝이나 리스트 스크리닝은 실제 이 리스트 클리닝 같은 건 우리가 1장에서 많이 이야기했던 거죠. 예, 그 리스트 스크리닝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새로운 어떤 고객 명단을 이제 업데이트 하는 거죠. 예, 쓸데없는 건 지워버리고. 예. 근데 리스트 스크리닝은 거기에 맞는 고객 명단을 선별하는 겁니다. 예. 이게 리스트 스크리닝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것에 맞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무응답 오류를 줄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조사 가는 시간대를 선정해서 조사하고요. 예, 뭐 새벽에 막 전화하고 그러면 누가 대답을 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피조사자에게 편리한 조사 방법을 선택하게 합니다. 뭐 나가기 싫은 대로 뭐 나와라 이렇게 하면 누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나가죠. 안 나가니까 응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럼 뭐 안 나오겠다 그러면 그러면 전화를 드려도 될까요?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피조사자에게 편리한 조사 방법을 선택하게 하면 이제 무응답 오류를 줄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13번 보겠습니다. 표본의 크기를 결정하는데 고려해야 하는 요소를 세 가지 쓰시오.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표본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모집단은 너무 이제 조사 대상자가 많으니까 모집단을 다 조사할 수 없으니까 그 모집단에서 그 모집단을 잘 대표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좀 뽑죠. 몇 명은. 그걸 갖다 우리는 표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표본을 뽑을 때 뭐 어떨 경우는 10명만 뽑을 수도 있고 어떨 경우는 100명, 어떨 경우는 500 혹은 1000명 이렇게 표본의 크기가 다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 이렇게 표본의 크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되는 요소는 뭐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13번에서 물어보는 거죠. 일단은 그 조사의 목적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대충 우리가 뭐 알아보면 된다라고 한다면 뭐 그렇게 뭐 표본을 갖다가 많이 뽑을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정확한 어떤 자료를 요구한다라고 한다면 좀 표본을 좀 많이 뽑아가지고 좀 정확하게 조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모집단의 크기. 모집단이 한 모집단이 한 10,000명 정도 되는데 표본은 뭐 10,000명인데 뭐 5,000명을 뽑는다. 이건 좀 그렇죠. 모집단이 10,000명 정도면 뭐 대충 한 100명이나 한 200명 정도만 뽑으면 되는 거지. 굳이 그렇게 많이 뽑을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는 모집단의 크기에 따라서 표본의 크기도 달라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집단 요소의 그 동질성입니다. 이 모집단 요소의 동질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모집단이 예를 들면 이제 중앙대학교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이게 모집단이잖아요. 그건 중앙대학교 학생 전체라고 하는데 중앙대 학생들이 모두 다 똑같은 생각, 똑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굳이 모집단을 많이 뽑을 필요가 없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표본을 많이 뽑을 필요가 없죠. 모집단이 원래 다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뭐 많이 뽑을 필요가 없죠. 좀 몇 명만 뽑아가지고 이제 조사해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좀 모집단이 좀 특성이 다양하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표본을 갖다가 좀 많이 뽑을 필요성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집단 요소의 동질성도 역시 표본의 크기를 결정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것 이외에도 뭐 지리적인 제약, 너무 지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으면 많이 뽑을 수가 없겠죠, 표본을. 그 다음에 선행 자료를 조사함으로써 추정이 가능하다. 이런 경우는 표본을 많이 뽑을 필요 없겠죠. 그 다음에 뭐 많이 뽑으면 좋은데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는 경제적인 비용을 생각한다면 또 표본도 적당하게 뽑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가능한 시간, 뭐 우리가 표본을 갖다 뽑는데 이게 그 조사할 시간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좀 그 자료를 갖다 뽑아가지고 분석해가지고 보고서를 내야 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표본을 많이 뽑게 되면 이것도 문제가 있겠죠. 그럴 때는 시간이 얼마 없으면 조금만 뽑아가지고 빨리빨리 분석해가지고 빨리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겠죠. 가능한 시간, 그다음에 가능한 조사 원수가 너무 적으면 표본을 많이 뽑을 수가 없는 거겠죠. 예. 자,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이 바로 표본의 크기를 결정하는데 고려해야 되는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시장 조사를 할 때 조사자, 면접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각각 세 가지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요거는 정답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에도 정답이 나와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14번을 보면 되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뭐 이게 이제 기출 문제도 아닐 뿐더러 뭐 그 읽어보시게 되면 좀 당연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시면 될 문제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번 보겠습니다. 고객 만족도 조사에 3원칙을 쓰시오 그랬습니다. 고객 만족도, 고객이 그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조사를 할 때 세 가지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지속성입니다. 지속성.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조사해야 된다는 거죠. 한번 딱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만족도를 조사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량성입니다. 그래서 고객 만족도를 수치로 정량화해야죠. 그래서 뭐 고객이 뭐 좋다고 그러네요. 뭐 이런 식으로 뭐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고객 만족도가 작년에는 뭐 8이었는데 올해는 9. 뭐 이런 식으로 수치로 나타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확성입니다. 그 당연히 이제 정확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고객의 만족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정확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 만족도 조사의 3원칙은 지속성, 정량성, 정확성 요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15번까지 풀어봤고요. 16번부터는 다음 강의에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